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형제의 이상민입니다. 2023년 6월 15일 부동산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내 전셋집에 외국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사전 확인 가능해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세로 신규 임차한 집에 외국 국적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임대차 계약서 등 전세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기반으로 가까운 출입국 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는 떨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국인들 전입세대 열람원을 띄울 수 있는 것처럼 외국인도 이제 띄어서 외국인이 주택 임대법상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법무 관계자는 실거주 여부가 아닌 전입신고 상황을 확인해 향후에 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런 제도는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막 취침 주거 인정안에 농지법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중단했다. 이게 이제 농막이거든요. 농막. 이게 농막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원두막이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요새는 원두막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요새는 농막이라고 하는 20제곱미터 이하, 6평이죠. 6평까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이용을 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게 세금을 탈세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취침을 하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규제가 조금 심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부가 농업활동과 관련 없이 농막을 주거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던 관련 규제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화재 발생 등의 위험이 높고 과수의 회피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농막의 특성을 고려해 농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라 했으나 해당 개정안이 농막을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하는 이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 원인이 됐다. 15일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현재 진행 중인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이나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평 시설로서 주거는 불가하다.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감사원이 전국 농막 설치와 관련해가지고 관리 실태를 대한 감사를 행한 결과 형태 기준 마련 등 설치 요건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농막에는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서 화재 위험 높고 가설 건축물로 신고가 가능하다 보니까 전원주택으로 분양하거나 1가구 2주택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 없는 여가시설 활용 등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거로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부 농막 보유자 사이에서 해당 규제가 과다한 조치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고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도시에 사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주말 농장을 운영하는 농막 보유자 등의 추후 영업에 지장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말 농장을 찾는 도시인이 농막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이는 일시 휴식이 아니므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 면적의 2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농막 보유자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농식품부는 이런 반발이 잇따르자 이튿날 입법 예고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에요. 헌법 위에 떼법. 때를 쓰면 됩니다. 때를 쓰면 이렇게 입법 예고도 중단이 됩니다. 지금 이제 월세 거래가 아파트 뚝, 연립세대는 쑥.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월세가 아파트가 많았어요. 요새 전세 사기로 인해가지고 이 연립이나 다세대에 전세로 들어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로 들어가게 돼요? 월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월세 계약에 나서면서 연립 다세대의 월세 비중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확대가 됐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월세 감소는 전세값이 이제 떨어졌잖아요. 전세값이 떨어지고 대출 이자 부담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전세자금 대출들이 지금 싼데 같은 경우에는 IBK 같은 경우에는
최하 0.36%까지 나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이자 부담이 적다 보니까 이제 월세를 안 살고 전세로 돌리는 거죠. 아파트 전세가 또 늘어난다는 거죠. 수요가 또 늘어나면 또 물량은 없는데, 저희 사무실이 있는 단지 같은 경우도 전세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단지에 3개, 4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월세를 안 하고 아파트 전세를 찾기 시작하면 아파트 전세값이 이제 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하는 뉴스를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요. 요번에도 이제 어떤 뉴스가 떴냐면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고양서 공인중개사가 대학생 등을 상대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쳤습니다. 50여 명이 피해를 받고 피해 금액이 30억 원이 넘는, 전세 계약을 한 뒤에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이라며 전세 보증금을 가르쳤다. 저도 이 기사를 이제 쭉 봤거든요. 이 전세 사기를 친 사람이 실장이 김지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장이고, 공인중개사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겁니다. 어차피 둘 다 고소가 된 거죠. 피해자들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계약 정권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잠적했다. 지금 여기가 행신동입니다. 제가 평택에 내려오기 전에 살았던 데가 행신동인데요. 이 행신역 앞에 있습니다. 이게 이 코너짜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 압니다. 여기 뭐 물량도 많지는 않은데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괜찮아요. 여기에 요 부동산이 이제 해먹은 거죠. 이걸 당한 걸 확인해 보면요,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어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생 박모 씨는 13일 집주인이 전화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하고 좋아하는 전세 계약을 진행한 사실을 알려줬다면서 이 중개업자는 최근 야반 도주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떤 조처를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다. 여기가 전용 23에서 30제곱미터라 원룸형 오피스텔이어서 이제 여기에 누가 사냐면 항공대학교 애들이라든가 월세가 40만 원이니까 그 근처에 항공대학교가 있거든요. 항공대학교 애들이 거기에 월세로 많이 삽니다. 전세도 6천만 원밖에 안 하니까 뭐 부모 입장에서는 6천만 원 정도는 아들 뭐 대학 다니는데 월세 내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세를 얻어준 건데, 여기 보시면 위임장까지 다 받았어요. 위임장까지 받았는데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분은 의심을 하긴 하셨어요. 하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 보증금을 입금을 해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실장이라는 사람한테 자기 계좌로 입금을 하라 했던 거예요. 지난 2017년 해당 오피스텔에 6년째 거주하고 있는 또 다른 임차인 피해자 D씨는 김지수는 계약 당시 임대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인감도장과 이임장을 맡겼다고 이야기했고, 실제 위임장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보증금을 임대인이 아닌 김지수의 계좌에 넣으라고 할 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했지만, 이것을 오래 영업해온 분이고 임대인이 해외에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여기 이거예요, 이거. 아니 이게 되니까 당한 거죠. 이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유튜브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을 많이 올립니다. 아니 어떻게 돈을 갖다가 그 주인이 아닌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이게 실장이잖아요, 실장. 아니 이 사람들 돈을 어떻게 계좌를 넣어요? 돈 6천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김지수가 중개 보조용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라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있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거 확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분이 공인중개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하더라도 그 돈을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공인중개사한테, 공인중개사를 뭘 맡겨요? 많은 돈을. 저는 이러한 이제 사건들을 보면서 저게 꼭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일 수도 있겠지만, 계약을 하는 당사자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뭐 그분이 주인이 뭐 해외 거주하는 거? 아니 주인이 해외 거주하든 안 하든 주인도 돈이 들어왔다 안 됐다를 입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하러 가니까 했다. 그거는 법정에 가서 아무리 주장을 해봐도 법에서는 인정을 해주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전세 사기를 당하는 데들 보면 너무나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 공인중개사들도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했는데 주인한테는 월세 계약했다고 해요. 월세를 이 사람이 돈 받아가지고 월세를 꼬박꼬박
자기가 입금시킬 거 아닙니까? 월세를 계약했으니까. 뭐 20년 동안 했다잖아. 20년 동안 월세를 꼬박꼬박 해가지고 임대인들도 뭐 믿었다는 거죠. 인감 도장하고 위임장을 줬다는 거잖아. 위임장하고 뭐 인감 도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뭐 대리 계약하라고. 근데 이게 전세 계약인지 월세 계약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월세 임대차 계약서도 이거 보나마나 위조하는 거죠. 계약서 상에는 일반 막도장도 막 찍으면 되니까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막도장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자기 도장 찍고 막도장 찍고 해서 월세 계약서 하나 만들어서 주인한테 월세 계약서 보내고 이쪽에는 전세계약서를 해가지고 돈 가로채가지고 거기서 계속 돈을 보내준 거죠. 그래서 걸리면 도망가는 거죠. 이게 결국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한 겁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실 때 앞으로 절대 돈을 집어넣을 때 주인을 확인하시고 주인이 만약에 못 온다. 그럼 위임장 이거 다 인감도장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돈을 보낼 때 누구 통장으로 보낸다? 네, 주인 통장으로. 주인 통장으로 꼭 보내셔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통장을 보내면 이런 전세 사기에 바로 휘말립니다. 그렇게 자기 통장으로 보내라고 했다는 거는 이건 벌써 사기를 치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전세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원리 원칙을 지키시면 전세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전세 사기 당한 거는 빌라 같은 경우는 시세 파악이 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어떤 깡통 전세가 돼서 이런 전세 사기를 당한 케이스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보증금을 먹고 날라버렸잖아요. 이런 거 찾아내서 잡아본들 저 사람들 돈 30억? 다 어디 숨겨놓고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는 이런 케이스에 걸리면 절대 계약하지 마시고 아무리 싸더라도 계약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동산과 계약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2023년 6월 15일 부동산 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